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라이팅, 렌더링, 그리고 합성,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하는 것까지 해서 영상 뽑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사이드 세그먼트를 좀 높여줘서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사실 세그먼트가 필요 없죠. 높이는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위치는 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방향만 좀 올려주고, 원형 테이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0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형태의 원형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이 위에 티팟을 만들어줍니다. 바닥에 제대로 위치시키고 컵을 하나 만들까요? 높이가 너무 높죠? 좀 줄이고. 자, 컵은 위에가 좀 넓고 아래가 좁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이터블 폴리로 바꾸고 인셋을 해서 익스트루드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 모디파이로 지금 여기 지금 폴리곤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형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끄고 다시 테이프로 들어가서 조금만 넓게 모두 완성했으면 클랩스 시켜주고, 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벽과 바닥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바닥을 90도로 회전시켜서 벽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리드 없애고 단축키 G, 그 다음에 카메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장면을 만들 때는 항상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에서 어떻게 보일까가 가장 중요하죠.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타겟은 이쪽으로 위치시키고, 자, 물체를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까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0프레임 동안 카메라가 그냥 옆으로 조금 이렇게 뒤에가 안 보이게만 해주고, 자, 좀 다가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렌더링 사이즈는 HD로 해서 1280으로 설정해 놓고요. 자, 일단 저 애니메이션 사실 입력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우리가 콘티에서 잡힌 콘티에서 설정한 구도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콘티에서 설정한 구도가 이거면은 맥스 파일을 요렇게까지 일단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요렇게 만들어 두고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프리뷰를 통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콘티의 첫 번째 장면을 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만약에 첫 번째 장면이라면 sc001이라고 해서 맥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맥스 파일을 만들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sc001, 002, 003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없는 레이아웃 맥스 파일들이 여러 개 생기겠죠. 이 레이아웃 맥스 파일들이 뭐 20개, 30개 만들어졌다면은 이것을 한 장씩 캡처해 가지고 장면별로 캡처한 것을 에펙에서 연결시켜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토키 누르고 먼저 카메라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시킬게요. 순서가 카메라부터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들어가고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회전하면서 장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카메라가 그 다음에 이제 주전자를 움직이겠습니다. 뭐 캐릭터 모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토키를 누르고 (20프레임) 동안 주전자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도 조금 시킬게요. 지금 스냅키가 걸려 있죠. 캐릭터나 오브젝트를 애니메이션 시킬 때는 요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토키를 꺼주고 조금 더 5도 간격을 무시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7도 정도가 적당하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캐릭터나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 스냅을 꺼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녹색 키와 붉은색 키가 동시에 생겼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한 10프레임 좀 그렇고 20프레임 정도 잠시 물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 60프레임에 원래 위치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토키를 꺼주고 위치를 조금 더 주전자 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오토키 켜놓고 당기면 이게 애니메이션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꺼주고 당기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자, 기본적인 모션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러프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주전자가 20에 가서 40까지 공중에 멈춰 있다가 다시 60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에서 40까지의 움직임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전혀 이동이 없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멈추어 버리면은 마치 느낌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움직임을 추가해 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르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멈추어 있으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전자를 들고 있는 손은 살짝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움직임은 이 모션에도 살짝 반영을 해서 주전자가 움직이게끔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모션, 어색하지 않은 모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20프레임을 줬는데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20프레임 정도 주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5프레임으로, 자, 굉장히 번쩍하면서 주전자가 이동을 해버렸죠.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어떤 학생들은 이게 너무 느려지게 될 수도 있어요. 30프레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30프레임은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느긋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30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더 많이 늘려서 40프레임 동안 이렇게 덜 올린다고 한번 생각하면은 더 느려졌습니다. 더 느려졌어요. 근데 이거 좀 많이 느리죠. 일반적인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자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덜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여기에 배분이 되면 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20프레임 정도로 멈춘 시간은 40 정도 주고, 자, 이걸 자기가 잘 느끼지 못한다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면서 만들고 플레이 시켜보고 만들고 플레이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프레임이 적당하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작업이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뭐 5프레임, 10프레임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션의 느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작업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밍. 그 다음에 20부터 40까지가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주전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카메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지가 않으면은 더더욱 어색하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살짝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살짝만 내리고 주전자도 밑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오토키를 안 켜고 했죠. 컨트롤 Z에서 원래 위치로 바뀌고 오토키를 누르고 했어야 됩니다. 40에 위치시키고 다시 로테이션을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주전자도 살짝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물을 따르는 모션이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오겠죠. 자,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션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마치 20에서 뚝 하는 느낌이 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있다가 다시 시간이 풀린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면은 굉장히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하게라도 움직임을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주전자가 처음부터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영상을 딱 봤을 때 영상을 받아들이는 관객 입장에서 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지금 주전자가 있고 테이블 위에 주전자가 있고 컵이 있구나.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죠.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주전자를 선택해서 한 20프레임 정도부터 움직이게끔 만들어 줄게요. 카메라는 처음부터 움직이지만 주전자는 20프레임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시간을 조금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물론 장면마다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한 느낌에서 화면을 보면서 주전자가 물 따르고 다시 내려오는 거지만, 어떤 액션 장면이나 긴박한 장면에서는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세이프 프레임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렌더링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자, 여기까지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SC001은 장면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명을 간단하게 설치를 해 볼게요. 그냥 타겟 스팟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겟 스팟을 할까요? 타겟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자, 섀도우 체크해 주고 범위를 넓혀 줘야 되겠죠. 전체 공간이 다 라이팅이, 그럼 공간을 다 감싸 버릴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가 지금 너무 진하게 나와 있으니까 0.6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Q 해서 한 장 렌더링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자, 뭐 이렇게 정도 하죠. 자, 렌더링을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렌더링 사이즈는 좀 줄이겠습니다. 480이 270으로 줄여서, 렌더링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줄이고 거리를 조금 당길게요. 자, 됐습니다. 요렇게 카메라 만들고 조명까지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수치가 이상하게 자꾸 너무 튀어버리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동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 설정이 다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 이렇게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로 해가지고 이 전체 프레임을 바로 영상으로 AVI나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걸 시퀀스로 렌더링을 하고 합성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시퀀스로 렌더링 할 때는 우리가 그림자와 어떤 또는 배경과 이 오브젝트를 분리해서 많이 렌더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전 설정에서 자, 싱글로 다시 바꾸고 자, 배경 따로 렌더링하고 요거 따로 렌더링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배경은 따로 한 장만
배경은 따로, 물론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렌더링 해야 되겠죠. 요거 따로, 그 다음 앞에 있는 물체 따로, 요렇게 한번 렌더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이드 시키고, 요것만 렌더링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로 100프레임으로 해야 되겠죠. 사이즈는 됐고, 이것을 우리가 바탕 화면에 SC001에 캐릭터라고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SC001에 띄우고 BG라고 하나 만들고, 지금 이제 캐릭터가 되겠죠. 움직이는 것들을 캐릭터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퀀스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타가,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타가로 보통 렌더링을 합니다. SC001에 언더바 캐릭터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알파 채널 가지고 있는 걸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한 장만 렌더링이 됐네요. 자, 체크해주고 렌더링. 자, 이렇게 하면은 101장이죠. 정확하게 101장의 시퀀스 파일이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조명은 하이드 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 카메라도 하이드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캐릭터가 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하이드 해주고, 캐릭터는 하이드 시키고 배경만 남겨놓고, 배경도 그냥 BG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배경과 BG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배경만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경로를 BG라고 하고, 그럼 101장의 배경이 만들어지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애프터 이펙트로 가지고 갑니다. 렌더링 된 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BG 안에 이렇게 영상이 0번부터 100번까지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죠. 이것을 에펙으로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BG를 한 장 체크하면은 시퀀스이기 때문에, 시퀀스라는 것은 0, 1, 2, 3, 4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영상 이미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하면은, 이거는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파 채널을 살리고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은 무시해 버릴 거냐라는 겁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알파 채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주고, 알파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었고, 캐릭터는 그 위에 올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캐릭터에, 잠깐만요, 배경 시퀀스가 한 장만 돌았는 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480에 270이죠. 480에 270. (270으로) 5초 100프레임이니까 5초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 배경을 먼저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됐죠? 움직이고 캐릭터도 그 위에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캐릭터가 왜 이렇게 한 장만 불러와졌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캐릭터가 지금 다 불러와지지가 않았네요. 캐릭터는 일단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캐릭터가 지금 캐릭터 한 장이 있고,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정상이네요. 요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걸 타가 시퀀스가 원래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어지네요. 요걸 일단 요거 하면 자동으로 되죠. 이거 지워 버릴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임포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리고 알파 채널.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거는 지우고 그냥 배경을 여기 드래그해서 놓고 됐습니다. 3초 10프레임 들어왔고 캐릭터도 그대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색감을 보정한다든가 뭐 톤을 좀 더 어둡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해야지 되고요. 배경을 예를 들어서 이펙트에서 컬러 커렉션 한번 해볼까요? 조금 이렇게 어둡게 만든다든지 컨트라스트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럼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컬러를 한번 그냥 어둡 조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밝게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라이팅 조절을 하지만은 모든 장면마다 라이팅이 일관성 있게 딱 나오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뽑기 전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톤을 조절하고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자, 장면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을 이제 렌더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배경과 앞에 이 부분을 나누어서 렌더링을 했는데 그림자도 같이 하는, 그림자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까지는 우리가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매트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도 추출해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 오브젝트 앞에 있는 오브젝트 전체 배경 이렇게만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미디어 인코더로 들어가서 자, 자동으로 여기 등록이 되죠. 자, 컴퓨터가 좀 느려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 영상을 뽑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설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죠. 뭐 H264 MP4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사이즈는 바꿀 일이 없겠죠. 그대로 그냥 둬도 되고, 자, 요게 조금 더 값이 좀 조절해서 값이 조금 더 높으면은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잠깐만요. 자, 요거는 그냥 일단 VBR 원패스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우리는 없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상을 만들어 놓고 또 프리미어에서
해도 되고 또 에펙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경로도 지정해 줘야 되겠죠. 바탕화면에 SC001 영상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C001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요. 바탕화면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SC001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물론 mp4로 렌더링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걸 또 시퀀스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번 영상으로 뽑아도 되고요. 그런데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작 어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장면을 구성하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넣고 레이어로 렌더링을 하고 에펙에서 합성해서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대략적인 형태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전체 제작 과정, 영상 제작 과정과 그 다음에 합성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